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입니다.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요즘에는 이제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우리 신경은 앵커도 차 있나요? 저는 차가 없는데 장화성 앵커는 네, 종종 몰고 다닙니다. 네. 장 앵커는 이렇게 삑삑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. 네, 주차장 가면은 많이 네. 듣죠. 이 자동차 잠금 장치에 키를 꽂지 않고도 우리가 버튼만 눌러서 차를 이렇게 열 수 있는 걸 우리가 스마트 키라고 부르잖아요. 네, 네. 그렇죠.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다 사물 인터넷 덕분이잖아요. 음흠. 이번 시간에는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네. 사물 인터넷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소통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, 그러면 이 헬스케어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면 여기서도 사물끼리 서로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몸의 어떤 혈당이나 이런 심장 박동수 같은 건강 정보를 네. 읽어내는 센서하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서로 통신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.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건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은 어쨌든 시의적절한 치료나 맞춤형 그렇죠. 치료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 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.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방문이나 입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.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모아지면은 좀 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을 그렇죠. 거다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시장 조사 기관이 마켓에서 보면 2017년에는 4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연평균 증가율이 약간 30% 정도로 크게 예상을 하고 있고 2020년 정도에 되면 180조 원으로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. 이게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날마다 그렇죠.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당뇨병 다들 잘 아실 텐데요. 이 당뇨 환자는 매일 이 혈당을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. 네. 이 혈당 체크는 보통 이렇게 좀 바늘 같은 뾰족한 걸로 이 손가락 끝을 찔러 가지고 하거든요. 그렇죠. 어떤 고통이랑 이런 불편함이 따르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런 손가락을 찌르는 고통 없이 혈당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. 고통 없이 혈당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? 구글 스마트 렌즈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네. 들어봤을 텐데요. 이 스마트 렌즈 중에 당뇨 환자용 스마트 렌즈가 있어요.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눈물 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요. 이 지난 2014년에 이 구글 스마트 렌즈는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이 렌즈에 들어가는 전극이 좀 불투명한 게 있어서 좀 시야를 가리는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아직 네. 임상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진보한 형태 당뇨 환자용 스마트 렌즈가 개발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개선했습니까? 이 국내 연구팀이 투명하고 좀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서 이 센서를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기존 스마트 렌즈 위에다가 소프트 렌즈 위에다가 이 투명한 센서하고 안테나를 얹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센서가 눈물 속의 혈당을 감지하고 무선 안테나를 통해서 당 수치가 전송이 되는 거죠. 예. 이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특정 주파수에서 이제 신호와 전력을 동수신할 수 있는 걸 안테나로 전력까지 동수신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팀은 현재 이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네.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면 앞으로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되려면 조금 더 한 시간이 5년 필요하겠네요.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5년 정도. 네. 지금은 이제 눈에 이렇게 착용하는 스마트 렌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아예 몸 속에 이렇게 이식하는 형태도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제품인데요. 네. 이 제품은 이제 미국 FDA 승인까지 난 제품인데 원리는 이제 센서를 이 피부 아래에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혈당을 측정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센서를 가정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주입할 수도 있는데요. 이 복부에 주입한 센서가 이 혈당을 측정을 하면은 이 피부에 부착한 송신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포장 수치가 뜨는 겁니다.
이제 한 번 센서를 삽입하면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네. 이 당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. 뭐 고혈당이나 저혈당 같은 좀 위험한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이게 바로 알람이 또 떠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당뇨병 환자들은 또 혈당 체크를 해야 그쵸. 되는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은 훨씬 편하고 또 똑똑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.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? 근데 봄철 미세먼지 여러모로 문제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특히 이제 천식이나 이런 만성 폐질환 환자들한테는 이게 좀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.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데 이 제품은 그 기존의 인공호흡기에다가 스마트 이 센서를 간편하게 부착하는 제품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이 스마트 호흡기를 이용하면은 환자가 언제 어디에서 내가 이 호흡기를 사용했는지 이 정보가 의료진한테 전송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네. 뭐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 따라서 이 환자는 좀 예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. 좀 사용해야 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어허. 네. 이성규 기자 설명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이 된다면 조금 뭐 고령자이시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더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네.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신부정 환자 대상으로 이제 실시간 원격 모니터를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재입원율이 30일 입원의 경우에는 44%, 90일 입원 기간의 경우에는 38%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.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원격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입원이나 병원 방문이 줄어든 거죠. 훨씬 효율적으로 된 거네요, 치료가요. 또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진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좀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서 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긴 한데 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뭐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일반인들이 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.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과학 발전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. 또 이번 시간에는 사물끼리 서로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과 헬스케어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.